과세관청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걸 잘 정리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저희가 차변계좌 지금 시리즈로 찍고 있는데, 자,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전문 세무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느냐,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느냐, 이 내용 좀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차변계좌 조사 대응,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본인들이 기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문 세무사 혹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한 전문가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, 혹시 그 이유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차명계좌가 오픈이 되게 되면 그 안에 거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, 사실. 그리고 그 거래 내용 중에는 정말 매출 누락 금액이 입금된 것도 있지만 본인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고 또 누가 지인이 뭐 대여를 해준 것도 있고 되게 산재해 있거든요. 수천 건 낼 거예요. 맞아요. 그렇죠. 계좌 이체 내역은 복잡하죠. 그렇죠.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줄 세무사가 필요해요. 물론 본인도 사실 기억에 의존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수년이 지난 다음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쓰였던 거지? 왜 돈이 들어갔지?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렇죠. 납세자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? 그렇죠.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더 심할 거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저희 세무사의 역할은 과세관청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걸 잘 정리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. 물론 그 안에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그의 맥을 잘 짚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뭐 그렇게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.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분은 어떤 부분이라는지 감도 오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스스로 할 일이 아니고 이걸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나중에 거꾸로 맞추실 일도 있을걸요? 그렇죠. 대표님은 기억 못하는데 그렇죠. 제가 계좌를 패턴을 보다가 대표님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세요? 맞아요. 그러면 맞아요. 네.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. 근데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누적해서 보다 보면 이제 예전에 입금했던 분, 또 예전에 뭐 이렇게 송금했던 분 이런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빌려서 주신 건가? 맞아요. 저희들은 이제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그런 감이 조금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신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계약금이 들어왔어요. 근데 수년이 지나서 계약금이 뭐 많으면은 기억을 하겠지만 임팩트가 있어서 금액이 또 뭐 상가 조그만 거 이런 것들 또 작을 수도 있거든요.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차명계좌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쭉 듣게 되는데 저희가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문가의 손을 빌려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뭐 김갑동에게 5년 전에 1,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김갑동은 누구야? 1,200은 뭐야?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나름의 전문가분들은 이거에 대한 감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로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도 어려워요. 밤새서 하셔야죠. 밤새야 됩니다 진짜. 왜냐면 이게 차명 거래가 금액들이 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뭐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불특정 다수인 분들한테 수많은 금액들이 입금되다 보면은 그 중에 이 대표님과 수익과 연결되지 않은 금액들을 어떤 건지를 또 이제 기록해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천 건의 거래 계좌 내역들을 다 검토해야 되니까 차명 계좌는 사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약간 노가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. 자,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런 그 차명 계좌를 통해서 수익 금액을 누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이용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? 특히 이제 그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이제 수익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돼가지고 가산세를 40%로 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보면 국세기본법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조세범 처벌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. 조세법 처벌법을 좀 들여다보면 이중장부의 작성 그리고 장부를 사실대로 안 하고 거짓 작성하거나 그리고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치 또 장부의 기록 파기 등 이런 것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40%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돼서
가산세 40% 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척 기간이 10년을 적용해요. 제척 기간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불이익이 굉장히 커지죠. 10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서 40%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. 진짜 그 과정을 굉장히. 지켜보겠으면. 네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쌓여 있으면은 그거 뭐 세금 내다 회사를 접어야 될 수 있을 것 네. 같은데 네. 자 이러한 어마무시한 이제 10년이란 기간도 길고요. 그다음에 가산세도 어마무시한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서 분명 법에는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을 텐데요. 그 기준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? 근데 그 기준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다툼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돈이 들어오면 네. 깜빡한 건지 네. 아니면 알고 한 건지 예. 쉽지 않아 그 보입니다. 수많은 판례에서 보면은 이게 얼만큼 누구의 계좌를 이용해서 차명 계좌를 썼는지 이게 가족인지 배우자인지 친인척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다르고요.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계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가 이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어요. 근데 거래처에서는 내가 개인 사업자 할 때 계좌를 계속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계속 계좌를 입금해 줬어요. 그 돈을. 그러니 비일비재하죠. 네, 그런 경우는 사실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네, 그런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또 다른 계좌를 쓸 수 있잖아요. 그분은. 그렇죠. 그렇죠. 네, 그럼 또 고의성이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이거는 고의성이 있어요, 없어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불복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.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게 판단 사항일 수 있으니까 얼만큼 우리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지 또 이게 얼마나 고의성이 없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세무사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계좌에 있는 흔적은 명확한 거고 네. 이거에 대한 고의성 네. 혹은 주관적으로 뭐 이게 사기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. 결국에는 경험 많은 세무사, 전문 세무사가 필요하다. 뭐 그래- 두 분 같은 분들. 그래서 차명계좌 조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네. 아까도 정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판례를 통해서 이런 기준들이 뭐 확립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면은 이제 사기 기타 부정 행위라고 보는 정도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세청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사기 기타 부정 행위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한 설득,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납세자에겐 피력하는 게 저희 역할인 거죠. 그렇죠. 왜 이 계좌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역할이죠. 결국에는 뭐 사장님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네. 얘기 많이 해야 돼요, 차명 계좌. 맞아. 그러겠네요. 네.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10년을 볼 거냐, 네. 뭐 한 5년 이내로만 네. 계좌를 그렇죠. 볼 거냐, 그렇죠. 그리고 가산세를 붙일 거냐 안 붙일 네. 거냐, 세금이 뭐 몇 배는 차이 나기 때문에 몇배 차이 납니다. 예, 결국에는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. 일단 이런 차명계좌 조사 대응, 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상황과 본인의 사업 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대표님들이 앞으로 맞춰가고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차명 계좌 조사는 조사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.